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먼저 법률 정보를 자주 업로드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업무 때문에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필요한 법률 정보를 자주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더욱 알찬 정보를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법률 정보는 당사자 일방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일명 제3자에 의한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른바 3자 사기는 중고자동차 거래, 중고물품 거래 등 당사자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그 어느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이라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도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 소송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3자 사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대상 물품은 그 어느 것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중고자동차를 3천만 원에 팔고자 하고 있고 C라는 사람이 같은 사용의 중고자동차를 2,500만 원에 사고자 한다고 할 때, 이 거래의 중간에 B라는 사람이 개입을 하여 A에게는 C로, C에게는 A로 자신을 소개한 뒤 A에게는 3천만 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하고 C에게는 2,500만 원에 팔겠다고 하여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 C는 중고자동차 상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B가 A로 가장하여 C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수인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다시 A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수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다시 C에게 연락하여 A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곧이어 A로 하여금 차량과 함께 비대면 차량 매도에 필요한 차량 매도 관련 서류를 C의 주소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가 팔겠다는 금액과 C가 사겠다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C는 자신이 구매하겠다는 금액 2,500만 원만을 입금할 것인데, A가 이를 확인하게 되면 A는 C를 가장한 B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 B는 A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마치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을 몰랐다는 듯이 입금된 돈이 송금된 C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지정하는 전혀 다른 계좌로 반환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이 반환되면 A가 매매계약 당시 이야기했던 매매대금 3천만 원이 다시 입금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A가 B의 이야기를 믿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반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B는 연락이 두절되고 차량 매매대금 또한 다시 입금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경우 B는 A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하면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또는 이미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 상태라서 법인 계좌로 돈이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C의 계좌로 돈이 반환되는 것을 막는데, 결국 양자를 속인 B의 기망행위는 C가 A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B가 A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종적을 감추게 되면 A와 C만 모두 피해자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차량 또는 매매대금의 피해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차량과 관련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수의 판례는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 A와 매수인 C는 상호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합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아직 A로부터 차량을 탁송받기 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C가 A로부터 이미 차량을 탁송받은 상태라면 C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A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매매대금과 관련한 결론인데, 역시 다수의 판례는 A 또한 C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A 또한 C에게 C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판례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하여 민법 제748조 규정에 따라 A가 B와 공범 또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A는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로서 그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A가 그 반대인 선의의 수익자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A 또한 B에게 속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C의 입증이 없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A가 B에게 속아 금원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C에게 받은 금원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C가 제3자인 B에 의해서 모두 속아서 거래를 하였다고 하였을 때 판례에 따르면 계약은 성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든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C는 자동차를, A는 C로부터 받은 금원을 상호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경우 결국에는 매도인 A만 차량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B의 기망이 C로부터 A에게 돈이 송금된 이후 발생하게 되고, A가 B의 말을 듣고 C가 아닌 B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귀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A로서도 너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 특히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이후 약정한 매매 대금과 다른 금액이 입금된 경우라거나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금자의 명의와 다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돈부터 송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차량의 경우에는 매수인인 중고자동차 상사를 검색하여 상사로 연락해서 확인을 한 뒤, 차량이 아닌 다른 물품이어서 매수인을 검색할 수 없다면 돈이 입금된 계좌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원 송금자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송금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반환해야만이 진짜 매수인에게 돈을 반환함으로써 매도인 또한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를 속이는 제3자에 의한 사기는 사실상 비대면 거래에 있어 양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안 믿기시겠지만 양 당사자를 가장한 제3자의 이야기만을 믿고 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만이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